립투스 앤서 목동 전략실장 김영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는 잘 알려주지 않는 수능 응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자, 일단은 수능 D-20일 전에 준비사항으로 첫 번째는 수면 관리다. 자, 수면 관리는 적어도 12시 이전에 추첨하시고요. 저녁 밤 12시 이전에 추첨하시고 6시 30분 이전에 기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상 시간은 왜 6시 30분이냐? 우리 1교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국어가 망치게 되면 수학까지도 그날 수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교시가 최상의 컨디션이 돼야 되는데 국어가 8시 40분에 시작이 되죠. 본시험이 8시 40분 시작됩니다. 이제 뇌과학자에 의하면은 적어도 인간의 뇌가 2시간 전에는 깨어 있어야 된대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6시, 8시 30분에 40분에 시작하니까 6시 30분에는 기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혹자는 또 어떤 과학자들은 3시간 전이다 해서 5시 30분에 기상하는 걸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6시 반이나 뭐 5시 반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체 리듬에 가장 맞는 것을 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5시 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5시 반에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하다,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실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지 마시라. 특히나 뭐 불당면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이거 먹고서 20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야 될 시기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나 수능 전날은 특히나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황청심환과 같은 우리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불안감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약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그 당일날 이렇게 먹었더니 가슴이 오래 콩닥콩닥 하더라, 아니면 너무 긴장이 풀어지니까 졸리더라,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한테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20일 전에 한 2-3번은 한번 복용을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2-3번 해봐서 다 좋았어, 3번 먹었는데 우황청심은 좋아, 내 두근거린 마음을 줄여주고 집중하는데 좋았어, 그럼 사용을 하시고요. 근데 막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더 콩당콩당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또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졸리기까지 한다, 이러면 사용하지 마셔야죠. 자, 그래서 당일에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20일 전에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장실 이용 리듬을 꼭 만들어 주시라라는 얘기예요. 특히 작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큰 거는 기상 후 또는 저녁 식사 이후에 고정을 시켜주시라. 그래서 수능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편안하게 볼일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기간 시험 보는 동안에 화장실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가더라도 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긴장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거 기다리느라고 또 초조해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아싸리 집에서 볼일 보고 오시거나 수능 끝나고 나서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런 리듬을, 흔히 뭐 아닌 말로 똥채 리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라 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5번째는 뭐냐면 이어플러그, 흔히 뭐 귀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꼭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시험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기침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다리 떠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어플러그를 꼽고 그거를 이제 차단시켜 주는 역할이 있다 하니까 꼭 갖고 가라고 조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갖고 가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 한 번도 그 전에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하게 되면 이게 긴장도 하는데 오히려 이게 걸리적거리거나 신경 쓰일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반드시 그 전에 20일 전쯤에 한번 하루 종일 8시 40분부터 적어도 5시까지는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라. 요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일 지나서 이제 수능 D-1일입니다. D-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수능 바로 전날 첫 번째, 자, 숙면을 위해서 취침 전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TV 시청을 좀 자제해 주시라. 자, 요때는 많이 긴장이 되죠. 다음날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한 판만 하자. 유튜브 한 번만 조금만 보자. 이게 3분짜리 하나 보려다가 3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자꾸만 보면 뇌가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초조하더라도 이런 게임이라든지 TV라든지 휴대폰 사용을 절대 좀 자제해 주시라. 저 하더라도 한 30분 내외에 딱 보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이제 전날 밤 자기 전에 꼭 소지품 점검을 딱 하시라.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일단 우리가 시험장에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신분증이라든지 수험표, 그리고 검정색 컴퓨터 사인펜, 그리고 흰색 수정 테이프. 자, 흰색 수정 테이프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놓치기 쉬운 건데요. 이게 수정 테이프 뭐 손들고 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 꼭 챙겨 가시고요. 자, 그리고 샤프 안 됩니다. 흑색 연필, 그리고 지우개, 샤프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계 안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참고서라든지 공책이라든지 그거 딱 그것만 준비를 해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자기기는 절대 네버 에버 절대 안 됩니다. 자, 휴대폰 같은 경우 혹시나 내가 완전히 하고 그 수험장에 들어갈 때 꺼버리면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걸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는 완전 꺼버렸으니까 나는 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방에다가 거기다 뒀죠. 근데 우리가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가방 안에서 거기서 진동 소리가 난 거예요. 찡찡찡 나니까 그 감독관님이 금속 탐지기로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찡찡 소리 나는 것도 걸렸지만 완전히 전원을 끈 핸드폰마저도 걸린 거예요. 그 학생은 완전히 꺼버렸기 때문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학생도 부정행위로 걸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하더라도 다른 학생 때문에 이게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절대 휴대폰 갖고 가지 마시고요. 또 화장실에서 몰래 사용하다가 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에 59건이나 됐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여러분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로 우리 수능 날 입고 갈 옷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입었던 얇은 옷 여러 겹 준비를 해서 입고 가시길 권하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안에 반팔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파카 두꺼운 오리털 파카 같은 거 딱 입어. 이렇게 되면 더우면은 덥다고 벗으면 너무 추워. 춥다고 해서 파카 입으면 너무 더워. 이건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얇은 긴팔에다가 뭐 가디건이나 또는 후드티나 이런 거 입고 그 다음에 외투나 파카를 이렇게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겹 입어서 만약에 덥게 되면 뭐 가디건을 벗거나 후드티를 벗거나 이런 식으로 온도 체온을 조절하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수능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자, 수능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우리가 그 전날 어떤 루트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가느냐 그거를 해서 되도록이면 좀 일찍 갑니다. 가서 첫 번째 확인할 거는 책걸상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해요. 근데 책걸상이 웬만해서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삐그덕 찌그덕 너무 신경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책상이 걸리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종이를 쌓아가지고 종이를 접어가지고 괴놓거나 아니면 감독관님이 오면 뭐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 상태를 파악하시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히터 위치를 파악을 해서 히터가 너무 바로 가까이서 온다. 그러면은 내가 옷을 어떤 상태를 지금은 괜찮지만 이번에 가디건을 벗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준비, 뭐 1교시까지는 괜찮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화장실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내가 보는 시험장에서 화장실까지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라는 정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에 심하게 기침하는 학생이, 다리 떠는 학생이 있을 때 이거 너무 신경 쓰일 정도다. 내가 집중력에 수능 시험 보는데 너무 신경 쓰인다고 한다면 시험 들어가기 전에 감독관님이 들어오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뭐 볼펜이 떨어지거나 볼펜이 했는데 바로 밑에 있으면 바로 주우면 된다. 이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저 옆에까지 갔다. 그럼 내가 주스러 가면 이거 부정행위입니다. 일단 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신경 쓰일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그렇게 손을 들지 않도록 여러분 집중력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요. 너무너무 안 될 경우에는 손 들고 감독관님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쉬는 시간인데 화장실에 교실에서 답 맞추는 거 네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학생이 원래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인데 고3 때 수능장에 이제 국어를 그 해에 국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잘했던 학생인데 근데 어려웠는데 화장실에 딱 하니까 자기는 3번을 찍었어요. 3번을 찍었는데 어떤 학생 둘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 자기는 3번 찍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터진 거죠. 나는 이거 3번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1, 2번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이게 이런 것까지 내가 틀렸냐?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거 갖고 얘가 멘붕이 와가지고 그 다음 수학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정답은 본인이 찍었던 3번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얘기는 다 헛소리다. 얘네들이 뭐 내가 3번을 찍었는데 1번, 2번 갖고 싸우든 4번이라고 쓰든 3번이라고 했든 이런 거 다 헛소리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귀마개를 하시든 신경 다 쓰지 말고 얘네들은 다 바보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둘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4교시 응시 방법 확인 및 시행을 하는 건데요. 자, 요게 우리 수능 부정행위 랭킹 1위입니다. 111건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4교시 응시 방법 첫 번째는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놓고 응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다 올려놓거나 아니면 두 개 내가 1선택, 2선택 이거 올려놓거나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 이제 부정의가 된다는 거죠. 하나만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택 과목 순서대로 응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장에 가시면 책상 상단에 선택 과목 명단하고
응시 순서가 부착이 됐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딱 만약에 생명 지구 이렇게 있으면 생명 엄청 보시고 지구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부정행위가 된다는 거 꼭 아시리라 믿고 이런 실수가 범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급한 마음에 또 앞에 이제 생명 보고 지구를 했는데 지구 보다가 생명이 요게 갑자기 떠올랐어 해가지고 수정 테이프로 고치거나, 이것도 부정행위라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친구 전화 오고 뭐 시험 잘 봤네 못 봤네 그러면 뭐 만나서 뭐 저녁 식사나 같이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서 여러분이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채점표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채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가장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수능 바로 직후입니다. 수능 직후기 때문에 다른 데 가시거나 뭐 TV 보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방에 그냥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EBS라든지 평가원에서 답안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쯤. 그럼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이 꼼꼼히 채점을 하십니다. 하시고 어떡하냐?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가채점표를 주시면 됩니다. 즉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담임 선생님 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상담을 하시겠죠. 가채점에 대해서 가채점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가채점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가셔서 바로 본인의 방으로 가셔서 평가원에 나오는 답안지를 가지고 바로 채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특별한 일 없이 여러분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제가 믿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요. 여러분 모두 잘 할 거라 선생님은 믿고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수능 이후에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